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1936년에 발표된 이상 작가의 날개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 본인의 심리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작품은 뭐니 해도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죠?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자, 우리는 거꾸로 가보죠. 주인공은 왜 날아야 했을까? 아니, 왜 추락해야 했을까요? 주인공 나는 박제가 되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천재입니다. 유곽 33번지에 살고 있어요. 그곳은 18가구가 똑같은 창호로 어깨를 쭉 맞대고 늘어서서 살고 있는 곳인데요.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7번째 칸인데요. 나는 숫자 7을 좋아하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들어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는 곳이라 낮은 무척 조용합니다. 각 방마다 미닫이 문 위에 백인당이니 길상당이니 문패, 이름을 써붙이는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나는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아내 외에 다른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거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외출복이라고는 골든 양복 한 벌이고요.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빈털털입니다. 내 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아내의 곁에서 햇살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함석 지붕 밑을 지키며 그녀가 주는 모이 같은 밥을 받아 먹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곽에 깃든 여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보아서 주인공이 아내라고 부르는 여인은 매춘을 하는 사람이겠네요. 작은 방 한 칸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내 방은 안쪽 구석이고요. 아내 방은 문쪽, 앞쪽이에요. 하지만 이런 누가 보아도 비참한 상황은 주인공을 괴롭게 만드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가 밭가방에 있을 때에는 쥐 죽은 듯 조용히 해야 해요. 왜냐면 손님을 받는 중인 거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외출하기만 하면 아내의 화장대로 가서 색색이 아름다운 병들도 바라보고요. 돋보기와 지리가미,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이를 꺼내서 불에 그을리며 장난을 하고요. 거울도 아주 좋은 장난감입니다. 화장품의 향도 하나하나 맡아보고요. 내가 아내의 방에 가지 못할 때, 즉 내에게 손님이 찾아올 때에는 아내는 나를 달래기 위해 50전짜리 은화를 줍니다. 그 은화를 차근차근 모은 나는 모아둔 돈을 한순간 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변소로 가져가서 그냥 버려버려요. 보통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마땅히 필요해요. 그런데 주인공은 돈을 버렸단 말이죠. 마치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금당하다시피 하는 생활이 지쳐서 뛰쳐나온 걸까요? 아니요. 그것 또한 불만사항은 아니었어요. 내게 불평이 있을 리 없다 라고 한 번 더 얘기했으니까요. 하지만 내 안에서 작은 욕망 하나가 꿈틀거렸는데요. 바로 쾌감을 체험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내의 외출을 틈타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 날개에는 총 4번의 외출이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외출이에요. 걷고 또 걸었지만 아까 돈 버리는 거 들으셨죠? 돈을 쓰는 법도 몰라요. 그런 방법을 상실한 사람처럼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쭉 걷기만 하다가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정 전에는 손님을 받는 아내의 일정 때문에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나는 지친 나머지 손님과 마주 앉은 아내를 그냥 지나서 내 방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을 보내고 난 아내는 1시간 동안 나를 추궁하고요. 혼을 내는데요. 그날 나는 아내의 손에 가지고 나갔던 돈 5원을 내주고 쓰러지듯 아내의 방에서 잡니다. 내 방이 아니라요. 자, 다음날 기운을 차린 나는
또 외출을 하고 싶어졌어요. 두 번째 외출이죠. 이번엔 좀 능숙해집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경성역의 시계가 자정이 넘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주머니에 있던 2원을 다시 아내의 손에 넘겨주고요. 아내는 그런 나를 한 번 더 아내의 방에서 옆에서 재워줍니다. 주인공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기쁨을 세상 무엇과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정신없이 일어나서 또 외출을 하고 싶어진 나는요. 돈이 없는 것을 한탄하다가 아내가 쥐어준 지폐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굵은 빗발을 맞으며 방에 도착한 나는 두 번째로 아내와의 약속을 어겨요. 또 자정전이에요. 또 시간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죠. 또 방으로 그 전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당연히 손님도 있었고요. 그날의 비 때문에 나는 감기에 걸리는데요. 아내는 나에게 약을 주면서 외출을 하지 말고 약을 먹고 쉬라고 권합니다. 푹 쉬라는 아내의 말대로 나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잠에 취해 살아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요. 여느 때처럼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화장대 놀이에 여념이 없는데 거기에 약이 하나 놓여 있어요. 아달린이네요. 이 아달린은 최면약이거든요. 약통에는 꼭 4개의 약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내 알의 아스피린을 아내로부터 받아서 먹었던 것을 떠올려요. 참을 수 없는 졸음은 아마도 최면약에서 온 것이 아닐까. 나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복잡한 마음에 산으로 달려가서 벤치에 앉아서 한나절을 잡니다. 그리고 왜 아내가 나를 약을 쓰면서까지 재워야만 했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다시 또 아마 이건 내가 잘못 넘겨짚은 것일 거야. 그 약은 어쩌면 아내의 것일지도 몰라. 아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잖아 라고 자책하면서 방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저녁 8시에요. 내객을 맞는 중이었던 아내는 휘청거리며 돌아온 나에게 악을 쏟아내고요. 나를 물어뜯습니다. 나는 그 길로 또다시 도망쳐서 미스코시 빌딩 옥상 위로 갑니다. 마지막 외출이에요. 이 미스코시 빌딩은 지금 서울시 중구에 있는 빌딩이에요. 자, 그럼 반복되는 아내의 분노와 나의 자괴감, 뭐 돈을 벌지 못한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 뭐 이런 자괴감이 나를 옥상에서 날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미스코시 빌딩 옥상 위에 앉아서 생각해 본 거예요.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저는 이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라는 이 대목, 이게 주인공이 미스코시 빌딩 위에서 날고자, 그러니까 죽음을 택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빌딩 옥상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마다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집에서는 몸을 팔면서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아내가 있고요.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는 내객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자 했어요. 외출도 해보고요. 커피도 맛보고요. 아내에게 돈도 쥐어주어 보고요. 아내의 아름다운 것들을 엿보고 탐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중 나는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존재를 찾기 위해 존재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상 작가의 날개,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해석하는 방식 이외에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라 읽으면 읽을수록 대단하고 또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